박시백의 고려사 이번 시간에는 김용의 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 김용과 정세훈 두 사람으로 시작하는데요. 일단 두 사람 모두 이 공민왕 즉위 시기부터 이 1등 공신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서 보았던 조일신처럼 이 두 사람 역시도 왕을 호종한 일등 공신들이었고 네. 왕의 충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특히 김용의 경우에는 그 조일신의 난 당시에 그 난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왕을 숙직하던 이들 다 죽이는 그렇죠. 과정에서 거의 다 이제 죽었는데.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네, 해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무사했고요. 네, 그 생존력이 이후에 있네. 네. 네, 그 이후에 그만큼 총의가 있었던 거죠. 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사건들에 연루가 됩니다. 뭐 어떤 여인과 이제 그 정을 통한 이런 일도 있었고 뭐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용서를 받습니다. 그만큼 공민왕이 비호를 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도 참 이상하긴 해요. 조이신의 경우나 굉장히 흡사하게 왜 왕은 그렇게 용서해 줄까 이런 궁금증이 들긴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승승장구해서 이 홍건적의 이찬원 때는 총병관을 맡아가지고 이제 했다가 어쨌든 개경이 함락되는 바람에 이제 좀 면을 구기기는 했었죠. 우리가 김용 하면은 보통 저는 불세출의 그 무협 작가 김용이 떠오르고 이 김용과 함께 정세훈도 마찬가지로 공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정세훈 역시 왕을 호종한 1등 공신으로 홍건적 1차 침입 때는 서북면 도수무사를 맡아 전황을 살피고 나서 왕에게 적들이 이제 서경에서 땔감을 저장하고 성을 수리하는 것으로 보니 개경을 칠 생각은 없다. 서경에 오래 머물 것 같으니까 이 백성들을 놀라게 하지 마시라는 이런 보고를 했고요. 2차 침입 때 또 이 공민왕을 호종하는 과정에서 왕에게 교수를 내려 민심을 날래고 사신을 보내 각지의 군사를 독려해 적을 토벌해야 한다고 여러 번 청하면서 이 공민왕의 신뢰를 얻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공민왕은 정세훈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그를 새 총병관, 아까 김용도 총병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정세훈 역시 총병관으로 임명이 되어 홍건적의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2차 침입 때 본진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 총관은 김용이었는데 그렇죠. 왕이 이 정세훈을 좀 더 신뢰하면서 총병관을 교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교체한 거죠. 네. 그랬는데 그 교체한 총병관이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희 총병관이었을 당시에는 계속 패전을 해서 결국 개경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었고, 네. 이제 정세훈의 경우에는 개경을 탈환하는 작전을 승리를 이제 이끌면서 지방군을 조직을 해서 이제 탈환을 하는 그 작전의 선봉장이었고. 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홍건적을 패퇴시킨 모든 공은 이제 정세훈한테 가게 돼 있는 상황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직전에 총병관이기도 하고 정세훈과 이제 공을 다투던 김용으로서는 이거 정세훈 혼자만 두고 나는 완전히 그야말로 물 먹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질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소위 김용의 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김용은 정세훈 제거 작전에 이제 나서게 되는데 일단 왕의 교지를 위조를 하고 이제 자신의 편지를 조카 김림을 통해 안후, 이방실, 김득배 이 세 명은 모두 1, 2차 홍건적의 난 때 아주 공을 세운 바로 이런 장수들입니다. 네. 이제 홍건적 격파했으니 마치 뭐 이렇게 토사구팽 뭐 이런 논리처럼 궁들에게도 화가 닥칠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선수를 쳐서 정세훈을 제거하는 것. 이것은 또 왕의 뜻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전하자 평소에도 정세훈의 태도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이 안후하고 이방실은 동의를 하는데 또 3명 중에 한 명인 김득배는 반대를 해요. 편지를 보면서도. 네. 김득배는 적을 평정했는데 우리끼리 서로 싸울 수는 없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체포해서 왕의 처분을 바라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김용은 이를 이제 무시하고 왕명이라며 술자리를 마련했고 결국 이 자리에 정선을 불러서 때려 죽이게 됩니다. 피난지에서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조정이 경악합니다. 왕이하 신하들이 총병관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일단 누가 죽였는가가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죽인 자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소환하게 되죠. 장수들을. 그런데 안우가 이제 달려와서 그 김용이 보냈던 편지를 들고 와서 이걸 밝힌 다음에 죽어야지 생각해서 들어오는데 벌써 김용이 손을 써놔가지고 자기 수하를 시켜서 문을 들어오는 이제 누굽니까? 안우를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안우는 김용의 그 뜻에 따라서 그 동조를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사실대로 밝히겠다 이렇게 이제 그 변심을 한 거죠. 그렇죠? 변심했다고 해도 분위기가 처음에는 이제 김용이 뜻일 뿐만이 아니라 왕의 뜻이라고 해서 네네. 그래서 정세훈을 죽이는데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이 총병관인 정세훈을 죽인 사건 자체가 딱 부각되니까 이건 자기가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자기는 그냥 그야말로 하극상을 일으킨 그렇죠. 인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밝히려고 하는데 밝힐 기회를 주지 않고 죽여버리고 김용이 이제 안우와 이제 뭐 나머지 두세 원수가 같이 정세훈을 죽였다는 것만 문제 삼으면서 그들 전체에 대해서 이제 죄를 물을 것을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이방실과 김득배도 이 그 안우에 이어서 죽음을 면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들 그 이방실하고 김득배는 지방에서 숨어 있다가 모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김용은 정세훈 제거 작전의 관련자 모두를 제거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김용은 뭐 어떤 면에서는 그 작전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김용의 입장에서는 뭐 이제 좀 위험한 거라고는 새 원수에게 이제 편지를 전달한 자기 조카 여기만 없으면은 네, 아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카를 죽여버리죠. 김용이 이제 정세훈과 새 원수를 연이어서 제거한 이후에 이제 바로 얼마 안 있어서 김용의 난이 일어나요. 뭐 진짜 난이죠. 뭐 흔히 흥왕사의 난 또는 흥왕사의 변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국민왕이 일단 피난지에서 돌아와요. 그런데 이제 궁궐은 대거 파괴되어 들어가지 못하니까 흥왕사에서 임시로 머물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사이 김용은 찬성사에 오르고 다시 순군조제에 임명되어 이 치안까지 책임지고 있었는데 국민왕이 흥왕사에 머문 지 2달도 못 된 국민왕 12년 윤 3월에 무장한 50여 명이 문지기를 죽이고 이 경내로 쳐들어와서 바로 왕의 침전을 향해 내달리게 됩니다.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에서 당시 이제 그 환관 이강달이라는 인물이 기지를 발휘해서 왕을 급히 대비의 침실에 이렇게 좀 숨으시라고 하고 노국 공주는 지게문을 가로막고 앉은 뒤에 이 국민왕과 용모가 비슷했던 환관 안도적이라는 인물을 왕의 잠자리에 딱 누워있게 해요. 이 왕을 위장을 한 거죠. 정말 그 일촉즉발의 긴박한 왕 암살 시도가 이제 일어났고 여러 가지 그 뭐 피신하는 상황들이 이어지는데 아마도 한관 이강달의 기민한 대처가 아니었으면 국민왕은 뭐 꼼짝없이 당했을 정말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이때 닥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안도적의 왕인 척 이제 그 자리에 누워 있던 바람에 이들이 가서 그를 실제 찔러 죽입니다. 이거는 이제 왕을 시향을 하실 진배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찔러 죽인 다음에 성공했다고 막 만세를 불렀으니까 애시당초 목표가 왕을 노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게 확인되는 대목이고요. 그다음 이제 다른 일단의 무리들은 이제 우정승 홍원박의 집으로 가가지고 홍원박을 베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정승들을 이제 다른 재상들도 달려가 죽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 보니까 이제 왕이 살아있다는 것을 감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신들이 난리를 일으켜놓고는 난리를 일으킨 자들을 평정에 따르면서 오히려 수습하는데 같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신을 하는 것으로 와서 굉장히
치밀합니다. 네. 자정승 유탁을 비롯한 여러 대신들은 묘련사에 있다가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순군부로 이제 딱 달려가요. 이때 순군 제조가 책임자가 김용인데 네. 이 김용에게 이렇게 지금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다그치니 그때서야 군사를 모아 난을 진압할 준비를 한다며 뭐 이런 늦장을 부리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난이 평정되기 시작하면서 가담자들이 잡혀오기 시작하자 이때는 또 신문도 하지 않고 모두 즉결 처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밀직사 최영이 흥왕사에 군사를 끌고 가서 난을 평정했는데 평정에 공이 있는 이들을 공신으로 책봉하여 토지와 노비를 하세요. 이때 김용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김용은 자기가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왕을 제거하고 완전히 권력을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왕을 제거하고 네. 다른 말 다들 들을 어리버리한 왕족을 세우는 게 이제 그렇죠. 목적이요. 목적인 성공이었겠지만 네. 어쨌든 그 침범했던 이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된 것이 없기 때문에 네네. 김용은 이제 좀 한 발 물러서서 심지어 공신이 될 정도까지 처신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뭐 거기까지였습니다. 네네. 저는 이게 정황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무래도 김용희 출신이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난 가담자가 나중에 직결 처분한 사람 외에도 50명인가 80명인가 넘었는데 네네네. 한 명도 신문을 하지 않았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물어보지도 않고 직결 처분해버리고 네. 어떤 경우에는 또 아예 신문조차 하지 않고 그 행보가 워낙 이상하다 보니까 이제 김용에 대한 의심들이 그냥 커지게 되고 네. 그래서 왕도 이제 김용에 대한 이런 의심을 반영해서 일단 유배를 조치합니다. 나중에 이제 의미를 보내가지고 그 조사를 하게 하는데 8년 동안 3번이나 재상하면서 누릴 거 다 누렸는데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러겠는가? 반영이 가담한 바 없다. 이렇게 딱 처음에는. 잡아떼죠. 네. 다만 홍정승을 죽이고 싶었을 뿐이다. 이 정도로 이제 홍정승을 죽인 것은 자기가 한 것이 맞다라는 걸 인정한 것인데 근데 이제 그 신문하는 임변미가 그러면 안도적은 왜 주겠나? 그 환관, 왕을 대신해서 누워있던 환관을 왜 주겠나 하니까 거기에 대답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왕을 죽이려 했다는 것으로 그렇죠. 혐의를 받아서 네. 그야말로 사지가 찢기고 조리돌림을 당하게 되죠. 하여튼 이 김용의 난도 보면은 그 과정이 결과는 마지막 사건은 뭐 워낙 뻔하기 때문에 마지막 김용이 벌인 거는 워낙 흥왕사의 변은 워낙 뻔하잖아요. 그걸 피해갈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까지 과정은 되게 좀 그렇죠. 이상한 점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새 원수를 죽이는 과정. 예, 김용의 그런 그 부추김을 받아서 새 원수가 정선을 죽이는데 가담한 것도 좀 의아하고 네. 이것이 정말 왕의 뜻이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 없이 과연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게 일단 이상하고 그다음 김용은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 정리한 다음에 자기 권력을 장악했는데 왜 그러면 또 저런 난을 벌였겠나? 그렇죠. 왕이 보니까 결국은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왕을 제거해버리면 그야말로 자기의 권세가 영원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난을 일으키게 되는 이 과정인데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이 홍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에서 어떤 상층 그 장수들 총병관 이하 새 원수와 저기 김용까지 다 죽음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밑에 급이었던 최영의 이후로 그야말로 이제 독보적인 존재로 붙이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공민왕의 발목을 잡았던 김용의 난에 이어서 또 다른 방해 세력의 공작들이 펼쳐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왕과 최유가 펼치는 공민왕 폐유 공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